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를 지원할 공공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착공식 현장에 참석한 박상구 의원은 입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체결한 149개 기업 가운데 현재 5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계약한 기업들의 규모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1대 2가량 됩니다. 마곡단지의 성공적인 출발을 LG와 롯데 등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시는 이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할 공공지원센터를 지어 2021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상 8층 건물에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국제회의실 등이 조성됩니다. 마곡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착공식 현장을 찾아 시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산업단지 통합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공공지원센터를 통해 마곡단지를 이른바 강소기업의 R&D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1,000개 강소기업 유치와 1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R&D 융복합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지원센터가 마곡에 입주한 기업들의 등대가 되도록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현재 공공지원센터는 가칭 M허브센터로 불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정식 이름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름 공모는 이달 30일까지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겠다며 지난 10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미리 공개했는데요. 강동길 서울시 의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직접 민주주의. 행정의 힘을 시민과 나누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치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권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가 민선 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겠다며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주의 특별시 서울이라는 주제의 공약 이 패키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한두 가지를 제도화하는 조례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례안은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시정 참여에 나설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가장 먼저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입니다. 시의회와 구청장,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의체 행정기구로 시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선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정 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전 정치인하고 공무원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또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 수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혼 자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넓히자는 의견과 함께 시민 의견을 확실히 반영해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산이라는 그 숫자 말고 정말 시민들이 가져가고 있는, 주민들이 가져가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존중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민민주주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시의회의 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사이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설치되면 마장동 축산시장과 청량리 첨가물수산시장을 쉽게 드나들 수 있어서 지역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그중 마장시장 부근에 사는 동대문구 주민들은 청계천만 건너면 시장에 갈 수 있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많지 않아 왕래가 어렵습니다. 또 청계천을 건널 때도 오르내리는 과정이 많아 불편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출렁다리를 놓아 두 지역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고가와 신답철교, 뚝방길 등이 나 있는 곳이라 일반 교량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관광상품으로 인기 있는 출렁다리로 이어보자는 겁니다. 동대문 주민과 이 성동구 주민이 서로 교류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하나 청계천에 있습니다만은 이용하는데 좀 그렇고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리가 설치되면 동대문구 주민들은 마장동 축산시장을, 성동구 주민들은 청량리 첨가물 수산시장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동대문구하고 성동구하고 간에 아파트 단지가 앞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서로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 교환도 될 것 같고 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시민건강국의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 메르스 조기 진압을 위한 집행부와의 2인 삼각체계를 꾸리겠다며 조기 종식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통제 현황은 밀접 접촉자 21명에 대한 자가 격리 및 능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서울시의 질병관리본부의 통제하에 일상 접촉자에 대한 수동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발병 환자 1명 외에 추가 환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은 자치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이들이 감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시민건강국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시민건강국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메르스 대응에 적극 협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의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서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인근 학교 통폐합 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등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 부속 시설물의 고장을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조례의 대상 시설물에 도로를 포함하고 신고 사항에 파손도 포함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부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 유도로 도로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상 시설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각종 보도상 시설물의 정비 방안을 논의해 보행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성북 4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성북 4구역은 2015년 1월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와 지역의 용도 특성 때문에 마을 공동화 현상과 빈집이 한꺼번에 발생한 곳으로 성북군의 대표적 빈집 밀집 지역입니다. 성북구청을 방문한 의원들은 먼저 도시재생 사업과 캠퍼스타운 등 성북구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이어 성북구의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과 매몰 비용, 소송 현황 등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대안 없는 재개발구역 해제의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김인재 위원장은 대안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재개발구역 해제는 지역의 주거 고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시가 해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가산동, 상도동에서 발생한 집안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흔히 들려오던 지진 뉴스가 실제로 경주 등지에서 일어나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은 이래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옹벽이 무너지고 다리가 통째로 추락하면서 하늘 높이 솟아있어 마냥 튼튼하게만 보이던 건물들조차 불안해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이 추진됐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지자체별로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됐고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건축안전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최근 발생한 2건의 땅꺼짐 사고까지 겪으면서 서울시는 올 하반기 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가산동과 상도동의 집안 침하 사고의 경우 특히 주택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네. 집이 우리 가족의 생활 공간이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유치원은 내 아이가 뛰어놀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새싹들의 배움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건축물 관련 사고여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61만 6천여 동의 민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이 54만여 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등 관련 법상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건축물들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 위험 요인이 시나브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인데요. 이 건축관련법상 안전점검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했더라면 발견됐을 작은 틈새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땅꺼짐 사고가 눈앞에서 발생하는 그 순간까지 건물 밑에 땅속 흙들이 서서히 쓸려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 위에서 공부도 하고 뛰면서 놀이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들에 대비해 설치된다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간 건축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시에 단 2명뿐이었는데요. 지역안전건축센터가 생긴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지역안전건축센터는 안전총괄본부에서 담당하던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역안전건축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 기술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정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축안전총괄팀은 관련 정책 기획과 제도 개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개량, 보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지진안전팀은 건물 내진 성능 조사와 보강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화재안전팀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건물 화재 특히 더 주목하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외벽 불연재료 변경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사장 안전팀은요,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붕괴 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센터 설립에 나섭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에서 설립 의사를 보였는데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까지 구성되면 시는 조사, 연구, 분석, 안전관리 계획과 대책 수립 등 총괄 관리를 맡고요. 자치구에서 현장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식으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할 예정입니다. 네,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안전건축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에 이어 자치구까지 예방에 나섰다고 하니 보다 신속한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치를 통해 시민 안전대책 마련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